코인 발행에서 성공한 회사의 주식 내지는 그 끄트머리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논하는 장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네. 주식을 잡든 머리끄댕이를 잡든 네. 양말 한쪽이라도 잡고 늘어지시면 돈 됩니다.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생겨나는 비효율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환전할 때도 굉장히 비싸게 환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성함이 그 좀 흔한 이름이고 익숙한 이름이라는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단 국제 스위프트망에서 이거 좀 이상한 자금 아니야? 북한으로 가는 자금 아니야? 그래서 일단 묶어놔요. 알파고 씨의 모국 네?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다른 그래요? 나라에 비해서 거의 30%, 40배 정도 됩니다. 결제 수단으로 진짜 결제 쓴단 수단으로 말이에요. 쓰는 나라는 또 많아요. 이러면서 탈러 패권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으로 하는 게 거의 한 99%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실은 달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척이나 걱정하는 시간입니다. 경제 썰전 함께해 주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순우 기자님도 함께하십니다. 악권 권수입니다. 압권은 뭐예요? 저희 채널 이름입니다. 압도적 권순우 약자인가요 혹시? 뭐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악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고맙습니다. 압도적인 경제 콘텐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압권 권순우 기자님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 함께 하시고요. 네네. 예,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앞신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네. 네, JTBC 신혜영 기자님. 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 경제설전 주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란 거를 짚어 주셨던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듣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개념을 몰라서. 저는 코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왔네. 주식은 안 전문 하시는 분야 분이. 나왔네. 코인을 1도 모르는데 코인을 해서 본전도 못 찾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합니다. 아, 이번에 여기에 이제 살짝 또 땡기시는군요. 안 합니다. 하지만 알아는 둡니다. 네. 스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안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막 자기 마음대로 요동을 치는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화폐나 금 같은 실제 자산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콧물이 나죠. 잘못 봤나 해서 지금 콧물 맞나? 네네. 아니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 근데 말하다가 갑자기 콧물이 훅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말하는과 동시에 흐름이 느껴져서 급하게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그래서 콧물 자산을 얘기까지 했고요. 추종하는 네. 코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코인이 뭐 1달러의 가치 가는데 그렇게 연동이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실제로 좀 우리가 화폐로서도 써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는 뭐 월마트나 아마존에서도 이걸 결제 수단으로 한번 써볼까 네. 이런 움직임도 있고 실제로 무슨 뭐 법안 발의도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이름은 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데 실제로는 이게 통과가 되면 어쨌든 이거를 좀 제도권 안으로 넣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우리도 이제 원화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대선 공약에도 냈고 또 민주당에서도 뭐 법안 발의도 네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자본금 얼마 이상일 때 이걸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담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이 있다 정리했습니다. 네. 근데 1달러에 딱 맞는 1코인이면 그냥 1달러 쓰지. 네, 코인을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이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예. 우리가 돈을 뭐 현금으로 안 쓰잖아요. 예. 그럼 뭐 온라인으로 이게 인터넷 뱅킹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걸 뭘 또 코인을 만들어 갖고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냐. 네네네.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돈이라는 게 움직일 때 처음에 제가 또 어디다가 돈을 보낸다 예를 들어 박시동 평론가님께 돈을 보낸다 그럼 제가 보내는 은행에다 보내고 그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가지고 결제망을 통해서 박시동 평론가님 은행으로 가서 박시동 평론가 계좌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근데 뭐 그렇죠. 네,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은 이제 중앙화된 그런 통제 기구들이 다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확인하고 결제원이 확인하고 뭐 예. 이쪽은행이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디지털로 확인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나라는 워낙 금융 선진국이어가지고
우간다보다 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간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우리나라 금융 평가할 때 우간다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예. 돈 보내고 받고 하는 것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 근데 안 그런 나라들도 꽤 있으니까. 네, 근데 대표적으로 해외 송금할 때 보면은 예. 돈 보낼 때 꽤 오래 걸립니다. 저도 예전에 저 홍콩의 골드만삭스의 그 세미나를 그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줌으로 인터뷰를 해줬는데 돈을 보냈는데 안 와요. 네. 그래갖고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해갖고 뭐 계좌번호가 틀렸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오면 안 오는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보냈다 그러고 네. 이쪽에서는 안 왔다 그러고 그러면 양쪽에 다 확인해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확인해야 돈을 보내거나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성함이 그 좀 흔한 이름이고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가수도 있고 뭐 연기자도 있고 그렇죠. 김지영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저쪽으로 넘어간다. 김지영은 네. 괜찮은데 아, 김정은이라고 정은 씨. 이름이 뜬다. 네. 아. 그러면은 일단 국제 스위프트망에서 이거 좀 이상한 자금 아니야? 북한으로 가는 자금 아니야? 그래서 일단 묶어놔요. 김여정도 묶어요? 김여정까지 업데이트가 되는지 잘 김주애. 모르겠어요. 주에도 먹나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김정은 씨한테는 실제로 들었던 얘기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여정 씨는 제가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김정은, 김여정도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을 때 스위프트망이라고 해서 다 같이 만드는 단톡방 같은 거예요. 아. 그 단톡방에서 돈을 주고받는데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야 너 단톡방에서 나가.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럼 난 어떻게 거래를 해요? 이런 문제들이 뱅킹 시스템 안에서는 생기는 거예요. 김푸틴 씨 있으면 이 사람도 못 받는다고 봐야 아니 돼. 김푸틴은 안 되죠. 푸틴인데요? 푸틴은 안 될 것 같은데 김푸틴은 될 것 같은데. 푸틴 한글을 쓰려고요? 김정은은 아, 한글이 김정은인데 해외에서 푸틴을 하여튼 P 이렇게 쓴다. 돈 보낼 때 그런 이상한 이름들이 겹치면 또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것들이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뱅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생겨나는 비효율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환전할 때도 굉장히 비싸게 환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수수료도 안 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은 편리성, 아예 안 내진 않습니다. 네,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말씀 주신 거고요. 예. 일단 좀 근본적인 이유도 몇 개 더 있는데 네. 이 코인 세상을 우리가 실제로는 듣고 보고 맛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상 디지털 세계 안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를 이제 디지털 월드라고 우리가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갑에서 1,000원씩 빼쓰고 1달러씩 빼쓰는 건 현실 세계고. 근데 현실 세계에서 코인 세계로 한번 넘어갔어. 그 다음부터는 그 디지털 세계에서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익명성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히키코모리 뭐 이런. 아니죠. 아니요. 이제 불법 자산도 많고 거기까지는 그 친구도 예. 김정은입니다. 은닉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네. 그야말로 자산이 안 드러나고 싶은 수퍼리치들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A 코인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걸 B 코인으로 사고 싶어. 그럼 네. 그 다시 환전을 해서 그럼 현실 세계로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다시 B 코인을 또 투자해야 되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노출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는 이제 안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네. 기축 통화 느낌으로 금 느낌으로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는 가치를 하나 딱 잡아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대체로 지금까지는 그 비슷한 기능을 비트코인 친구가 좀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비트코인도 하루에 막 30%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너무 나가고 안정적인 네.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싶으세요? 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네. 약간 살짝 비슷한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후진국이라든지 네.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은 실제로 자국 통화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짐바브웨 통화 생각해 자체를. 보시죠. 예. 아.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 그 나라 그렇죠. 돈으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일 그게 빵원이 되고 실제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못 믿으면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나의 이 가치를 달러 기반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로 옮기는데 수수료 들지 달러 은행 찾으려니까 40km 가야 되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뭐 이런 나라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사실은 달러 기반 코인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실시간으로 예 자기 통화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는 나라의 비중을 보면요, 통화가 급변동했던 나라들이죠.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사용량이 월등히 높아요. 그 국민들은 자국 통화가 불안하다 이거죠. 네. 예, 예. 아 그래서 저희 그 방송하는 친구 중에 그 알파고시나 씨라고 네, 네. 튀르키예 출신의 아, 방송이 알파고? 있어요. 네, 예, 네. 예. 그 친구도 코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코인까지 써야 되나 했더니 이제 그 튀르키예에 있는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약간 또
뭐 주고받거나 할 때가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좀 썼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나오기 전이라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일반화되면 요거는 훨씬 더 이전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거보다 더 수요가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규모적으로. 근데 이제 많이 쓴다는 게 실생활에서 이걸로 결제도 하고 뭐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에요. 네. 이것도 많이 생기겠는데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좀 지금까지 웬만한 가게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인 안 받는 거는 그렇죠. 이거 오늘 받았는데 내일 모레 갑자기 뭐 폭락해버리면 내가 손해 보니까 안 받는 거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그럼 당연히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알파고 씨의 모국 예?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아, 다른 그래요? 나라에 비해서 거의 30%, 3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 수단으로 진짜 결제 쓴단 수단으로 말이에요. 쓰는 나라는 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냥 돈이 없어도 페이 찍찍찍 예. 그 정도는 지금 거의 현찰처럼 그렇죠, 우리 그렇죠. 찍고 예, 다니잖아요. 예. 그 정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예 우리 페이 쓰듯이 코인 천국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 현금 막 들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죠. 없죠. 네. 예, 저런 분들 특히나 그냥 코인으로 웬만하면 페이,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그렇죠. 거 하시고 그다음에 애플페이 찍고 아, 맞아. 뭐 우리 카카오페이 찍고 하잖아요. 그 최 예. 기자님도 점심 먹고 항상 또 계산을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딱 지갑 열고 멋있게 얼마죠? 띡. 띡. 그렇죠. 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되게 멋있는 분이었군요. 네. 아유 점심 그렇게 잘 사죠. 그럼요, 그럼요. 예. 이게 12시에 방송을 하니까 멋진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나고 드시면 돼요. 네, 예. 끝나고 드시면 됩니다.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코인과 비슷한 페이들은 워낙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코인이 생겨서 코인을 사용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거부감도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걸 떠나서 아예 우리가 페이 쓰듯이 예? 이미 생태계가 완성된 나라가 많습니다. 아, 음.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스테이블해요? 스테이블 하냐?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이죠. 저희 그 테라, 뭐 아, 루나 테라.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아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좀 스테이블 달라요, 코인은 그게? 스테이블 네. 하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같은 양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우리가 네. 항상 사용하지만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게 바로 돈이거든요. 그럼 달러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 그 국채도 언제든지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환전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자기네 국채를 자꾸 팔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국채를. 네, 자기네는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재정 조달해서 사람들 이렇게 좀 뭐 사회 안정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국채를 안 사는 사람들이 그 불충한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제일 많이 팔았던 데가 진짜 일본? 친했던 일본. 네. 뭐 이런 불충한 데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가치를 미국채로 만약에 채우게 된다면 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추가로 생기는 거잖아요. 크게 사줄 사람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네. 예, 그러면은 미국은 재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내가 100만 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100만 달러어치 국채를 갖고 있거나 그쵸. 달러를 갖고 있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만들어진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세상은 항상 불충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미국 형님이 자꾸 못 살게 굴면 불충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왜 우리가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냐? 아. 그래가지고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루브라로 결제를 한다든지 네네. 이러면서 달러 패권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달러를 가지고 쓰라 그랬다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쓸게라고 나왔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으로 하는 게 거의 한 99%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실은 달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무조건 미국 달러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국 그쵸. 원화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이 뭐냐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주신 건데 네.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1코인을 발행받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1달러하고 이게 패깅 가치가 똑같다.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치가 똑같냐라고 할 때 옛날에 그 누구죠?
무슨 도형이지? 건도요. 건도요. 건도형. 네. 그 저희 양반이 집안에서 유명한 친구. 그 양반이 아, 그거 만들었던 어디 있어, 거 그 사람 차? 지금 미국으로 못 잡혀갔어요. 잡아. 몬테네그로 예, 미국에 갔나? 있습니다. 에서 그러니까 미국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오냐 미국 오냐 마냐 맞아요. 했는데 네.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갔어요? 예. 제대로 처벌 받고 있어요. 아니 지금? 지금 뭐 검사 쪽하고 딜이 네. 걸려 있어서 뭐 얼마의 합의를 본다 만다 이런 아.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양반도 만들려고 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코인이랑 1달러를 실물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 발행자 입장에서 진짜로 실물을 갖고 있어요. 믿고 거래하세요. 이 느낌이 아니었고 그 양반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으로 여러 코인 관련해서 이게 떨어지면 저게 오르고 저게 떨어지면 이렇게 오르면서 쉽게 말하면 수학 계산식처럼 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환상을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완전 붕괴해 버렸죠. 네. 그 이후에 이런 알고리즘 방식으로 스테이블성을 유지하겠다는 거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요. 당연히 그냥 현물 사 현물. 네. 실제 내가 담보 내가 1달러 냈으니까 1코인을 받았으니까 너는 언제든 내가 환매 요청하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1달러에 준하는 준비금이라고 해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게 테더하고 서클이거든요. 그래서 USD, 테더의 T, USDT 이렇게 있고 서클은 USDC 이렇게 있어요. 둘 다 달러 기반으로 준비금이 패깅이 되어 있다. 우린 늘 와서 확인하십시오. 공시도 하고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그 지난 대선 때 이준석 후보 당시 후보가 따져 물었던 거죠.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냐? USDC 그렇죠. 네, 그거예요. 했던 거군요. 예. 근데 이제 CBDC, 실제로 CBDC. 예, 준비금은 조금 달라요 구성이. 테더 USDT는 방금 우리가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한테 달러를 받아서 코인을 발행해주고 그거를 국채로 많이 바꿔서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로. 네. 그다음에 이제 USDC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좀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네. MMF라든지 이렇게 단기차라든지 단기 자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자기네들은 공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진짜 갖고 있어. 언제든 환매해도 문제 없어. 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발행하는 데는 뭘로 돈을 벌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야, 뭐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딱딱 장사하는 찔러주시네. 애들은 네. 자기네가 발행해갖고 팔고 이걸로 네. 그냥 막 돈잔치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100만 달러어치 많이 하려면 100만 달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 결론. 코인 발행에서 성공한 회사의 주식 내지는 그 끄트머리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논하는 장사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코인 발행해서 스테이블 논한다는 코인을 말만 발행하는 회사에 네. 주식을 잡든 머리끄댕이를 잡든 네. 양말 한쪽이라도 잡고 늘어지시면 돈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어야 해요? 예, 걔네들은 아니 지금 정프로님의 네. 질문이 걔네들은 뭐 먹고 살아? 네. 네. 1달러 받아서 1코인 발행해 발행해서? 줬는데 네. 그리고 그건 늘 똑같다며 가치가. 네, 네. 그 코인을 받아서 양박으로 돈을 벌어요. 일단은 코인을 1달러를 받아서 물론 1코인을 내지만 네.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개념이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0.4든 4든 띄어요. 어쨌거나. 그게 한 4라고 해볼게요. 그럼 고객한테 내가 1달러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0.96달러를 준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환전 수수료 같은 느낌. 그런 네. 느낌이에요. 여기서 일단 무조건 돈이 앉은 자리에서 거의 뭐 아. 아무런 설비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번다 치고. 그냥 벌죠. 네. 그리고 고객들 자산을 이제 내 수중에 뒀죠. 달러를 뒀어요. 이걸로 뭐 합니까? 채권 산다 그랬죠. 네. 채권 사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채권 수익이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이 떨어지죠. 채권 자체의 자본이익도 떨어지고 채권에 떨려 있는 이자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위험으로 양박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행만 여기서- 성공하면 앉은 자리에서 헤엄치는 논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테이블하게 있었다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은행에 예금 맡겨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 놔. 네. 그러니까 나 안정적으로 있어요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화폐라는 걸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망할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SVB은행 그 예전에 실리콘밸리 네, 네, 네. 뱅크가 망했을 때 네. 거기에 서클이 돈을 굉장히 많이 예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은 돈을 믿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사고 나는 경우 이게 감당할 수 있겠냐가 있고 이게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보다 엄청나게 큰 돈들이 움직일 때 설사 그 미국채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었을 때 달러로 바꿔주려고 시장에 던지는데 이 규모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시장 자체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을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 요만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중은행이 받아가지고 요만큼에다가 한 10배 정도 되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확 늘어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금을 은행에다 맡길 때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를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이라고 굉장히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다 돈을 넣어놓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는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해놨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여기 채권만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시중 은행으로 갔으면 풍부하게 공급돼야 될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은 네. 얘가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기구가 위험해. 신용 창출을 하는 효과를 주게 돼요. 위험해.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되게 강하게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면은 뭐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화폐는 내 거야라고 해서 약간 조직주의처럼 비춰지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이 원화라는 가치 자체를 지켜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운 유의 화폐성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부분들은 부담되겠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그런 회사에서 무조건 뭐 꼬투리라도 잡으라면서요. 뭐 저 머리끄댕이라도. 머리끄댕이를 네네. 잡든 바지가랑이를 잡든. 네. 근데 내가 만들면 되잖아. 어차피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내가 막 사기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1달러 발행하려면 1달러만큼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무조건 권 팀장님이 만들든 아니면 박시동 평론가가 만들든 그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면 내가 그냥 거기 이용하면 그래도 되는 되겠죠. 거지. 이론적으로는. 하는 그럴- 업체들이 그럼요. 근데 이제 있어요 그게 많이. 지금 우후죽순이 있죠. 네, 막 그래요? 코인들을 발행하고 근데 있어요. 이제 이미? 그게 압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달러에 준하는 이 신뢰를 얻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저 회사 뭐 진짜로 그 보고서 믿을 수 있어? 뭐 그 달러 쟤네들이 가지고 뭐 내일 당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그야말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뭐 4% 정도 예를 들어 수수료 뛴다고 치면 네. 우리는 그보다 한 절반만 받을게요 해도 워낙 금액이 크니까 2%만 받고도 충분히 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 코인 발행 꿈나무 저한테 한 20억 가져갑니다. 맡길 수 있으세요? 20억이요? 한 200억 할까요? 아니 뭐 20억이야 뭐 바로 뭐 쏴드리지 뭐.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작은 규모입니다. 20억짜리 코인을 발행해서 누가 그래서 씁니까? 사실은 네. 싸게 준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현재 1, 2등을 다투는 회사 뒤에는 글로 몰리게. 글로벌리하게 어마어마한 큰 손에 네. 아이비들이나 이런 애들이 뒤에 있어요. 아니 그럼 큰 아이비들이 자기네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있으면 네. 엉뚱한데 괜히 똑같은 거 수수료 내느니 내가 그냥 하나 코인 회사 차려갖고.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도 카톡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네요. 5천만 명이 안 써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걸 정확하네. 아, 그러네. 아, 비유가. 아 이해가 바로 되는데요? 네. 아 카톡 그렇지 메신저 나도 만들 수 네, 있죠. 네. 그럼요. 예, 장르만 메신저 이렇게 장르만 톡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 네, 수 우리가 있구나. 장르만 머니 이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그 코인을 쓰는가? 아 그러네.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좀 더 네. 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원화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만든 그 원화라는 돈을 네. 누가 우리 거를 돈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국제적으로 좀 통용이 돼야 이게 화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다 쓰는 이유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달러를 내밀었을 때 쓸 수 있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화는 환전도 못했었어요. 다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갈 때. 지금 아 그런가? 네, 지금은 그렇죠. 환전 예. 너무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 그 정도 그 원화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네,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때 그 스테이블, 그러니까 국제 통화의 어떤 일부라도 원화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의 그 흐름은 네. 굉장히 공고하게 오고 있다. 아.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나 감독의 문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방어하면서 이 제도화를 할 것인가가 이 네. 이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공 기자님 말씀하신 하나의 이 뷰를 하나에 놓고요. 지금 그게 뭐 일단 그 뷰만 들어보면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제 너무 쉽게 네. 일반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1원이랑 그러면 1코인이랑 똑같은 게 발행돼? 그럼 그것도 1원하고 똑같잖아. 늘 가치가 1원이라며. 그러면 사실상 화폐 아니야? 화폐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어야지. 내가 금리 올리면 줄어들고, 네. 내가 늘리면 풀고, 내가
외국이랑 원달러 환율 전쟁하고 있으면 내 말 들어야지. 근데 내가 이렇게 쪼고 있는데 저쪽에서 환율 전쟁하는데 이게 풀려.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화폐에 준하기 때문에 내 통제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은행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한국은행의 통제권 안에서 화폐처럼 취급해서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열어가겠다는 건데 지금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로 떠올랐냐면 민주당이 이 화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뭐 그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때 논의됐던 여러 안들이 있는데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수준의 파격적인 법안이 갑자기 발의안으로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황이에요. 네, 시장이 네, 놀래버린 거죠. 그동안 우리는 한국은행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 한국은행 당신 그거 화폐로 보지? 우리 화폐로 안 봐. 이거 그냥 코인이야. 뭘 그렇게 규제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네, 우리는 네. 이거 그냥 코인으로 보고 이 코인 생태계를 빨리 만들고 싶어. 화폐로 보지 마. 코인으로 봐. 네. 그래서 발행자 아까 얘기했지만 발행자가 이 돈 갖고 튀면 어떻게 해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발행자의 신뢰성이거든요. 네. 근데 발행 관련해서 자기 자본을 5억으로 낮췄어요. 네. 원래 국회에서 공청회 될 때는 최하 50억으로 논의되고 네. 있었거든요. 아, 허들이 5억만 확 있으면 네. 네, 50억은 적어도 돼야 돼 이랬는데 야 5억이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낮췄어요. 5억 있으면 나 코인 발행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5억이면은 허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스테이블이고 없어도 네. 코인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게 돈 하죠. 없어? 그럼 꺼서 해. 신용공여까지도 열어주면서 빌려서 해도 되고. 허들을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시선이 지금 현재 전혀 다른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완전히 상이한 뷰가 지금 우리 앞에 딱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이 네. 화폐로 보고 규제라긴 좀 뭐하지만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시선이 하나 있고 이건 그냥 코인이야. 그리고 빨리 생태계를 만들어서 속도전으로 나가야 돼라는 시선이 두 개가 있어서 네. 민주당발 시선과 한국은행발 시선에 조금 다르다. 파워 게임이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파워 게임이에요. 어느 게 우리 시장의 주도적 시선으로 자리 잡는지가 지금부터 결정될 상황이에요. 둘 중에 뭐로 될 거로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안이 실제적으로 네.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 코인 관련해서 뭐 저는 예를 들어 압구정 무슨 현대 아파트 코인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달러 코인이나 아니면 원화 코인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많이 좀 바랄 수 있지 않나 하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 네, 넘어갈까요? 해봤네요. 아니요 말이 네. 됩니다. 달러에 맞추지 맞는 않고 말씀이에요. 말 안 돼. 실물에 패깅하는 것도 예. 이론상으로 가는 거 가능해요? 실제로도 있죠. 예. 아, 그래요? 그럼요. 101동 302호 코인 뭐 이런 것도 돼? 근데 그런 거는 토큰 증권이라 그래가지고 네. 302호라는 그 자산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토큰으로 판매를 하면 토큰 증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코인 나중에 내가 다 사들이면 이제 그 아파트 내가 사는 거지. 그쵸. 안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100%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예, 절반만 하면 절반만 갖게 되는 거죠. 권도형 꿈나무라고. 그래서. 오늘 장원이다. 자,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엄청난 유행을 탈 것 같은 건 뭐 거의 기정사실에 아니 이제 가까운 거죠. 그게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되는 아, 거죠. 또 다른 그냥 논의 안 하고 한국은행이 싶은데.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이겼다고 쳐. 예. 그러면 지금 달러 코인은 이해가 돼. 거의 준 달러처럼 네, 사람들이 네. 쓴다고 글로벌리하게. 네. 근데 원화 코인 누가 쓰겠니? 네, 그건 좀 생각해봐야 뭐 될 이런 것 어떤 같아요. 시선. 네. 네, 뭐 이렇게 서둘러 누가 쓴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시선과 아니야 우리가 생태계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면 폐 시장보다도 또 준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지 왜 시작부터 초를 쳐? 뭐 이런 어떤 빨리 좀 나서자. 네, 뭐 다양한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시선들이 있다는 BTS 거. 포토카드를 NFT로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살 수 있어. 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는 늘어나죠. 있겠네요. 전 세계 아미들이 다 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이야.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또 K컬처 등장인 꿈과 거. 희망이. 네. BTS 근데 데뷔하신 지가 좀 됐죠? 오호. 지금 전역해가지고 전역했어요. 지금 이번 새 달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번 달에 완전체 되죠. 5일 있다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아. 닦으면 닦을수록. 자,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못 살라고 지금.